퇴직은 했지만 인생 준비는 아직이다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시대다. 한때 잘 나가던 직장에서 수십 년을 버티고 마침내 명예롭게 퇴직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월급이 끊기자 모든 게 무너졌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아들고 싶었던 평온한 노후는커녕 예기치 않은 빈곤과 싸워야 하는 생존의 시간이 찾아왔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이는 더 가혹하다. 산업화의 주역이자 국가 성장의 견인차였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스스로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은퇴 후 마주한 건 여유와 자유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계 고민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1958년생 남성 이모 씨의 이야기다. 대기업 생산직에서 33년간 일한 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 약간의 저축이 있었지만 노후를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퇴직 당시 그의 계획은 명확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부부가 소소한 여행을 다니며 남은 삶을 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세금, 생활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며 퇴직 2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다. 급기야 경비 아르바이트에 나섰지만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한겨울 새벽 출근길이 그의 몸과 마음을 얼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재취업은커녕 면접조차 보기 힘든 나이. 그렇게 그는 연금 수입 외엔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로 매달 적자를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1962년생 여성 박모 씨의 이야기다. 30년 가까이 사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한 그녀는 교육자로서의 자긍심만큼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학교와 사회는 그녀를 잊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의 퇴직금 대부분이 들어갔고 남은 건 소액의 연금뿐이었다. 문제는 고정적인 생활비였다. 남편 역시 자영업 실패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 박 씨는 결국 집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안정적인 일상은커녕 체력적 소진과 감정 노동이 일상이었다. 무엇보다 20대 매니저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면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졌다.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진다는 그녀의 말은 은퇴 후 나를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 출신 김모 씨의 이야기다. 1960년생인 그는 은퇴라는 개념 없이 일해왔다.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빚을 내서 가게를 유지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해야 했다. 문제는 그동안 국민연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연금 수급액이 극히 적었다는 점이다. 보증금도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나가버려 은퇴 후 거주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는 부인과 함께 단칸방 전세로 이사해 생계를 위해 둘 다 식당 주방 보조일에 나섰다. 김 씨는 말한다. 은퇴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다. 이게 내 노후일 줄 몰랐다. 그는 아직도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 같다고 말한다. 이 세 사례가 보여주듯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끝은 곧 위기의 시작이 된다. 이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문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은퇴 전 자산관리와 지출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착각이 크지만 실제로는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계획은 무너진다. 둘째,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이다. 고용시장은 중장년층에게 냉혹하며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엔 단순 노동 외 선택지가 없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박탈감이다. 사회에서 인정받던 지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자존감은 급속히 무너진다. 이는 우울증, 무기력감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를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개개인의 재무 설계는 방치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직장에선 퇴직 후 인생에 대한 설계보다 성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은퇴는 했지만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한 세대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이비 부머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재취업 지원, 연금 개편, 중장년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 역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소득 다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깨달음이다. 준비된 은퇴만이 비로소 진짜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 에세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 준비되지 않아 무너진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거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는 했지만 준비는 안 돼 있었다는 말이 자조처럼 들리는 건 단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중장년들은 같은 말, 같은 표정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설명한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 몸담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일까지 자신의 몫을 다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인생 이막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라는 단어를 휴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란 생계 구조의 해체였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사라진 명함 속 직책과 사회적 관계가 더해지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소득도 정체성도 모두 잃는다. 그 후에 찾아오는 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다.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심리적 위축,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실은 돈보다 더 근본적인 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퇴직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없다.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베이비 부머는 성실하게만 살았다. 그렇게 몇십 년을 보낸 뒤 은퇴가 찾아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인생 후반전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의 중장년층, 지금 40대와 50대에게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은퇴 이전부터의 재무 교육과 설계가 필수적이다. 직장인일 때부터 자신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의 규모, 퇴직금의 용도, 의료비 지출 예상 등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봐야 한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안 된다. 적절한 투자 전략과 소비 조절, 그리고 생활비 구조의 간소화가 함께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이전 수준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소득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소비 구조도 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는 재취업 혹은 일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더는 은퇴가 곧 일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에 60세의 일을 멈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 중심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평생 해온 일을 교육이나 컨설팅, 콘텐츠로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중장년 유튜버나 브이로거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처음에는 생계형이지만 점차 자아 실현과 사회적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는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다. 개인의 책임만으로 은퇴 후 삶을 꾸리기는 어렵다. 특히 한 세대 전체가 같은 시기 퇴직을 맞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곤은 구조화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중장년과 고령층이 사회 안에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노동시장 재편이다. 정년 연장, 탄력적 근무제 도입,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보조금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플랫폼이 중요하다. 단순히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말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 역할의 재정이다. 직장인, 가장, 부모로 살아온 이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료다. 은퇴 후에 무너지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은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모임과 커뮤니티가 절실하다. 그것이 종교단체든 취미 모임이든 재교육 프로그램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혼자만의 전쟁을 멈추고 함께 길을 찾는 것이다. 결국 노후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가능해진다. 베이비 부머의 현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퇴직 전이라면 지금이 기회다. 이미 퇴직 후라면 늦지 않았다. 삶은 언제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는 자신을 향한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준비된 은퇴는 결국 더 단단한 인생을 만든다. 준비 없는 자유는 환상이지만
준비된 자유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